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. 이제 또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께 떠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휴일이라 그런지 여러분들 바쁘신가 봐요. 보니까 영상 아직 시청 안 하신 분들은 한번 몰아가지고 한번 보세요. 몰아가지고 한 방에 쫙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. 편하게 즐겁게 재밌게 들어주시면은 천혜장으로서는 영광이야, 영광. 하여튼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. 맛있는 저녁도 드시고요. 천혜장도 좀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또 슬금슬금 이제 또 걸어와서 저도 완전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요즘 보니까 이제 또 흥미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종목들도 있는데 특히 뭐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. 이 테슬라 ETF에 대해서 잠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일단 테슬라라는 게 있어요. 재밌는 기업인데 이게 8에서 한 10년 정도, 8년에서 한 10년 뒤에는 시가총액 4.5달러, 4.5달러가 될 것이다.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. 4.5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6,2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존 바론이라는 그 바론 캐피탈 CEO가 그래요. CEO가 그 CNBC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. 그 바론은 테슬라 초기 투자자로 막대한 돈을 벌었어. 막대한 돈을 벌었고 아주 유명해졌죠. 2014년에서 16년이죠. 14에서 16년 테슬라에 집중 투자를 했어요. 그 당시 때 3억 8,700만 달러치 주식을 매집을 했더라고요. 한 5,350억 정도. 그래가지고 당시 평균 단가가 14달러였어. 이외 주식 분할 기준 했을 때 14달러. 중간에 일부 팔긴 했는데 현재까지 40억 달러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보이고 있습니다. 40억 달러. 그래서 그 바론이 그 제시한 그 10년 뒤에 4.5달러 시총은 현재 테슬라 그 가치의 8배야, 8배 육박하는 수준인데, 테슬라는 그 이미 미국 시가총액 6위예요. 그래서 어떻게 삼성보다도 돈 못 버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 시총 엄청 높단 말이야. 하여튼 중소기업이 8배 성장하는 것과 그 대기업이 8배 성장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겠죠. 벌써 시가총액 6등이 됐더라. 그 바론이 주장은 뭐냐? 그 머스크가 약속한 대로 테슬라가 5만 달러 그 차량을 매년 2천만 대 팔면은 매출은 연 1조 달러입니다. 연 1조 달러. 그러면은 테슬라의 영업이익률 30%를 적용하면은 영업이익이 한 3천억 달러입니다. 3천억 달러. 여기에 15배의 멀티플을 부여하면은 4.5조 달러의 가치가 된다. 자율주행, 로봇, 배터리는 포함하지 않은 계산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바론의 그 장밋빛 전망에 많은 이견이 다 뒤따를 수 있어요. 뒤따를 수 있는데 올해 그 130여만 대 팔 것으로 전망되는 그 테슬라가 10년 뒤에는 2천만 대 팔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영업이익률이 30%를 계속 유지할지도 알 수는 없어요. 그 머스크도 그래요. 그 공언대로 자율주행이 큰 성공을 거둬서 이보다 더 큰 가치를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, 그 바론하고 머스크 모두 장기적인 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야. 그래서 많은 이들이 테슬라 주식을 뭔가 긴 안목으로 투자하라는 그런 권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. 주식은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커요. 변동성이 큰 투자 상품이라서 그 장기 투자가 쉽지는 않아요. 그 테슬라처럼 주가의 그 부침이 심한 성장주 이런 것들은 최근에 같은 하락장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. 이 회사 주가 보면 최근 연초 대비 50%가량 빠졌어. 하락했어요.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등 그 대가들이 투자의 주요 요건으로 인내를 꼽은 이유인데, 인내. 일단 주식의 변동성을 줄이면서 오랜 기간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? 전문가들은 그 ETF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, ETF는 추종지수에 편입된 여러 종목을 저렴하고 아주 손쉽게 분산 투자할 수가 있죠. 일반 펀드에 비해서 운영 보수가 좀 낮아요. 그리고 장기 투자에 적합하고 특히 국내 ETF라면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, 여러분 아시죠? 연금저축 아주 중요해. 연금저축이나 뭐 퇴직연금 그런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어요.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죠. 가장 큰 장점. 하여튼 테슬라를 국내 ETF 투자 방법은 없을까 봤는데 우선 미국 주식 투자 열풍과 함께 인기를 끈 나스닥 지수 ETF가 간접적으로 테슬라에 투자를 합니다.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개인들이 ETF 순매수가 6위였던
타이거 거 있어.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의 경우 테슬라 비중이 3.23% 되네요. 3.23% 정도 17일 기준. 그 테슬라 비중은 작지만은 그만큼 분산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. 테슬라 비중이 좀 더 큰 국내 ETF는 어떤 게 있을까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지수형이 아닌 액티브야. 액티브 ETF를 찾아봐야 합니다. 액티브 ETF인데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H가 있고요. 그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인덱스죠. 이게 있어요. 보니까 INTXX. 그리고 S+에 보니까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등이 테슬라를 좀 많이 담고 있더라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정도 비중도 성에 차지 않는 테슬라 미술이죠. 테슬라. 이런 투자자들을 위해서 조만간 새로운 ETF 상품이 출시가 됩니다. 그게 뭐냐? 바로 단일 종목 ETF야. 삼성, 미래에셋 등 4개의 자산 운용사는 이달 중에 그 단일 종목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. 이 중에 보니까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테슬라를 주요 종목으로 하는 ETF를 내놓을 것 같아요. 그 단일 종목 ETF는 주식 한 종목이야. 주식 한 종목하고 나머지 채권으로 이제 구성한 그 혼합형 ETF입니다. 혼합형 ETF. 기존의 그 혼합형 ETF는 최소 주식 10종목, 채권 10종목 이상을 편입해야 했어요. 근데 이것이 요즘 보니까 최근에 금융투자법 규정 완화 때문에 그런지 주식과 채권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으로 바뀐 거예요. 총 10종. 총 10종이야. 그 특정 종목의 비중은 최대 30%까지는 가능하다. 그래서 테슬라 ETF는 자산의 30%를 테슬라에 투자하는 거야. 그리고 나머지 70%를 채권으로 채우면 된다. 그래서 채권 비중이 높은 만큼 테슬라 주식보다는 변동성은 좀 낮지 않겠냐,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. 이 상품은 앞서서 말했던 연금계좌 투자에 활용 가치가 있어. 연금계좌, 땡큐죠. 연금계좌 들 수 있다는 거예요. 특히 안전자산을 30% 이상 반드시 담아야 하는 그 퇴직연금이 있어요. IRP. 하여튼 IRP가 그래요. 그래서 주식 비중 30% 이하인 테슬라 ETF는 연금계좌의 안전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공격형 투자자라면은 단일 종목 ETF를 편입을 해가지고 연금 계좌 내 위험자산 비중을 최대 한 79%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. 퇴직연금은 정부가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그 해지에 대한 비용이 매우 큽니다. 강제 저축, 뭐 강제 투자의 효과가 있는 건데 모든 사람이 장기 투자자 그 발언처럼 긴 시간을 견뎌내기는 어려워. 조만간 써야 할 돈을 투자했는데 손실이 난다면은 원금 생각이 간절한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? 그런데 여기서 뭐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은 손절이나 그런 유혹에서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다. 그 당장 쓸 수 없는 여윳돈이기 때문에 그러겠죠.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의 단위는 그 40대 그 중반의 직장인 A씨라는 사람이 있어요. A씨가 이제 월 수입이 한 3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20년 가까이 일한 결과 수도권의 내 집 마련도 이제 성공을 했어. 성공을 했고.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야. 이 미래가 문제라는 거지. 10여 년 뒤에 퇴직을 걱정해야 하는데 뭐 집을 사고 뭐 대출을 갚느라 이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다는 거야. 모은 돈이 없다. 이대로 준비 없이 노후를 맞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걱정되고 어떻게 보면 한편은 또 답답하죠. 그래서 이 A씨처럼 테슬라의 그 장기 비전을 믿는 테슬람이에요. 테슬람. 그래서 테슬라가 2030년 이후 애플하고 아람코를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. 그래서 A씨의 그 퇴직연금 계좌에는 현재 1억 원 가량이 있어. 테슬라 ETF가 나오면 이를 활용해 가지고 연금 계좌 포트폴리오를 바꿔본다고 합니다. 이렇게 A씨가 생각한 것처럼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테슬라 ETF의 1억 몰빵이야. 1억 몰빵이고 이 테슬라민 그는 그 다른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딱히 없어. 그러나 주식 비중이 30%밖에 안 된다는 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. 바론의 주장처럼 10년 뒤에 테슬라 주가가 8배 오른다고 해도 그의 연금계좌 기대 수익률은 140%, 140% 플러스 알파입니다. 알파는 채권 투자 수익이겠죠. 이렇게 공격형 투자자인 그에게는 다소 아쉬운 성적인데 하여튼 채권 비중이 큰 만큼 뭐 안정성은 높다는 겁니다. 안정성 높다. 그 두 번째 포트폴리오는 뭐냐? 그 미국 증시 지수 투자랑 테슬라 ETF를 한 개 가져가는 거지. 나스닥 상위 100대 종목을 담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한 70% 가져가는 거야.
한 70% 정도 가져가고 테슬라 ETF를 한 30% 정도 투자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위험 자산인 그 주식 비중이 79%에 달하는 그 매우 공격적인 구성인데 다만 실제 테슬라 투자 비중은 약 11% 정도 줄어드는 겁니다.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과 비슷한 미국 ETF인 QQQ 있죠. QQQ이 이게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한 16.6% 됩니다. 16.6% QQQ가. 그 세 번째 포트폴리오는 뭐냐? 이 주식하고 테슬라 비중을 모두 높이는 거야. 테슬라 높인다. 그러면 액티브 ETF가 있어요. 그게 보니까 S+라고 있습니다. S+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50이 있습니다. 50. 이걸 50%, 그 테슬라 ETF 50%를 담는다. 그렇게 가정해 보는 겁니다. 그래서 A씨는 그 테슬라 주식을 24.5%, 테슬라 제외 그 해외 주식 40.5%, 채권 21%를 투자하는 거죠. 나스닥 지수 ETF보다는 테슬라 비중이 2배가 넘는 구성인데 다만 이게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향후 테슬라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변동성도 지수형보다 커질 수 있고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가 환해지형 상품이기 때문에 강달러 시기에는 손해를 본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해야겠죠. 이렇게 테슬라 A씨의 그 세 가지 포트폴리오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테슬라가 만약 실패한다고 해봐. 실패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겠죠. 낭패를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전문가들은 연금 계좌의 주식은 60%, 채권 40% 정도가 좋지 않겠냐 그렇게 추천들을 하더라고요. 자신의 성향이 약간 보수적이다면은 채권 비중을 높여라. 채권 비중을 높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일단은 테슬라 ETF가 이렇게 출시되면은 그 테슬라 주주들 사이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이는데 테슬라 커뮤니티에 보니까 주가가 연초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에도 여전히 투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. 그래서 지난 16일에도 보니까 서학개미들이 이달 들어서 테슬라 주식을 한 3,170억 정도를 사들였어요. 순매수 1등이야. 이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겁니다. 테슬라들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건지 궁금하죠. 지난 4일에 보면은 그 바론 투자 컨퍼런스에 참석한 머스크가 한 노신스한테 질문을 받아요. 테슬라 주가가 고점에서 40% 하락했고 현재 순이익이 70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이제 막 전기차를 생산한 벤츠는 PER이 6배다. 왜 벤츠 대신 테슬라에 투자해야 할까요? 물어보겠죠. 그 PER인 기업인 테슬라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죠. 그 머스크는 다음과 같이 이전 대답을 하겠죠. 저는 사람들에게 테슬라를 투자하라고 권한 적이 없어요.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무시하고 계속 주식을 삽니다.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율주행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. 그 누구도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 테슬라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. 자동차는 앞으로 동일한 비용으로 5배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. 그 미래를 현재의 가치로 계산해 보면 엄청납니다. 테슬라엔 옵티머스 로봇도 있어요. 인간형 로봇으로 더 이상 노동력의 제약이 없어진다면 그 성장을 제한할 어떤 것이 있을까요?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거죠. 하여튼 테슬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십시오. ETF.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이렇게 단일 종목을 가지고 ETF도 살 수 있구나. 이제 그런 걸 알려드린 거고 될 수 있으면 연금 계좌를 많이 활용해라. 퇴직연금 계좌나 아니면 연금 계좌 꼭 활용해가지고 세액 공제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